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어려서부터 남녀의 유별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유치원생들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말에 깃든 깊은 뜻을 전한다면 어린이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천진난만한 표정이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번지지 않으십니까? 선조들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향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회사 기획실은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라고 말을 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쓰는 한자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유명무실인데요. 오늘의 한자 유명무실에서 자세한 해설과 함께 그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는 있다는 뜻입니다. 쓸 용자와 결합된 유용은 쓸모가 있다는 뜻이고, 공로가 있는 사람을 공공자, 사람 자자를 써서 유공자라고 하죠. 명은 이름을 말합니다. 본 이름은 근본 본자를 써서 본명이라 하고, 거짓 이름은 거짓 가자를 써서 가명이라고 하지요. 실제 이름은 실제 실자를 써서 실명이라고 합니다. 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무풍지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람이 없는 지역을 말하지요. 다른 곳에 재난이 미치지 않는 평화롭고 안전한 지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람풍, 땅지, 띠, 대자를 씁니다. 실은 실제를 말합니다. 근문에 보면 실자는 진면, 밭전, 조개패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집안에 밭도 있고 돈도 있어 부유함을 나타냅니다. 실자는 본래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실이나 실행하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지요. 명실이란 말은 이름과 실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유명무실은 이름만 있고 실속은 없다는 뜻인데요. 쓸데없이 허명만 있고 실제 내용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성어는 국어라는 책의 진어편에 나옵니다. 국어는 서주 말기 춘추 시대에 있었던 8제후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전국시대 초기의 저작이죠. 춘추 좌시전을 지은 좌구명이 썼다고 하지만 정설은 아닙니다. 당시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춘추 좌시전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국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물론 나란 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은 제후의 나라를 뜻하고 어는 자기가 하려는 말을 서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어는 제후국에서 제후와 대부 상호간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서술한 책이라는 의미지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중국 춘추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진나라의 대부인 숙향이라는 사람이 오랜 친구인 한선자를 방문했습니다.
한선자는 당시에 진나라의 육경 중에 한 사람이라서 지위가 아주 높았는데요. 그러나 그는 길게 탄식을 하며 자신이 매우 가난하다고 말했습니다. 뜻밖에도 숙향은 이 말을 듣고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맞잡아 절하는 공수의 예를 행하고 그에게 축하한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한선자가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경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그에 걸맞는 실제 재산이 없어 다른 대신들과 내왕을 할 수가 없네. 내가 바로 이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자네는 어째서 나한테 축하를 하는 것인가? 숙향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바로 자네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축하를 한 것이라네. 가난이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니지. 그러면서 난무자의 일을 끄집어내었죠. 난무자는 진나라에서 상경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집에는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조차 없을 정도로 살림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덕행을 펴고 법을 준수하여 이웃 나라에까지 명성이 자자했으며 이민족을 귀순시키는 등 진나라를 인류 국가로 만들어 놓았지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교만하고 아주 사치스러웠으며 탐욕스럽기 짝이 없었는데요. 결국 아버지와는 반대로 나쁜 행실로 인해 자신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뒤를 이은 손자는 할아버지의 덕행을 본받아 실천해서 재앙을 면했지만 마침내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해 초나라로 망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세하게 이 일을 언급한 숙향은 이렇게 말을 맺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난무자처럼 가난해진 것을 보고 자네가 이미 그 사람처럼 덕행을 행했다고 생각해서 축하한다고 말한 것일세. 그렇지 않다면 내가 걱정을 했으면 했지 어떻게 자네에게 축하를 하겠는가. 한선자는 숙향의 말을 듣고 금세 근심 어린 기색이 사라지며 숙향에게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장차 죽을 목숨인데 자네 덕분에 살았네. 나만 자네의 권면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우리 조상 이래로 자네의 권면을 감사히 여겨야 할 것이야. 우리 사회에도 이름만 있고 실속은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 그 이름에 걸맞는 실속 있는 제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심성을 맑게 하는 신명심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산이라. 나의 선행을 말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요 나의 악행을 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이 글의 출처가 궁금하시다고요? 증광현문에도 동일한 내용의 글귀가 나오는데요. 다만 도오선자의 선자가 좋을 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초간본에도 호자로 되어 있으며 윗구절과 아랫구절이 뒤바뀌어 있죠. 즉 도오악자는 시오사요 도오호자는 시오적이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해설 알아보겠습니다. 도오선자 시오적. 나의 선행을 말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요. 나에게 선행만을 말해주면 발전하기가 어렵겠죠. 또 선행만을 말해주는 것은 자칫 아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의 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도는 말하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오는 나를 뜻하는 제1인칭 대명사이죠. 선은 좋은 일, 좋은 행위, 즉 선행을 가리킵니다. 거지들이 동냥을 하면서 적선하세요라고 할 때의 적선은 쌓을 적자를 쓰는 한자어로서 선행을 쌓다는 뜻입니다. 순자 권학편에 적선 성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선행을 쌓아서 덕을 완성하다는 뜻인데요. 이룰 성자 덕덕자를 씁니다. 자는 조사로서 못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어 중에 맺은 사람이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뜻의 결자 해지에서 자자가 이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시는 뭐뭐이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A, C, B라고 하면 A는 B다라는 뜻이죠. 적은 원래 해치다는 뜻의 동사이며 도적이란 뜻으로도 사용합니다. 도적은 도둑 도자를 쓰는데요. 본문에서는 적이란 뜻의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적이란 말은 국가에 반란을 하거나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라를 망친 역적이나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 도적을 나라 국자를 써서 국적이라고 하죠. 도오학자 시오사, 나의 악행을 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나의 악행을 말해줌으로써 내가 그것을 고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스승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는 앞구절과 구조가 동일하고 다만 악자와 사자만이 다릅니다. 악은 나쁜 행위를 말합니다. 앞에 나온 선과 상대적인 개념이죠. 사는 스승을 말합니다.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인데요. 스승과 제자를 제자 제자를 써서 사제 또는 학생 생자를 써서 사생이라고 합니다. 사제 동행이란 말이 있죠. 스승과 제자가 함께 길을 간다는 뜻인데 스승과 제자가 한 마음으로 연구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의 뜻을 곰곰이 되짚어보며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학자는 시오사니라. 나의 선행을 말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요 나의 악행을 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다음은 강태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함께 보시죠. 태공활 근위 무가 지보요 신시 호신 지분이라. 태공이 말하였다. 근면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요 근시는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다. 출처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 자세한 해설을 통해 이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태공활, 태공이 말하였다. 근위 무가지보, 근면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요. 서양 속담에도 근면은 성공의 아버지요 인내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근은 부지런하다, 근면하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명사로 사용되어 부지런함 또는 근면을 가리킵니다. 힘쓸 면자를 쓰는 근면은 부지런히 힘쓰다는 뜻입니다. 반이어 게으를 태자와 결합된 근태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뜻하고 또 출근과 결근을 말하죠. 위는 위하다, 뭐뭐하다라는 뜻이지만 본문에서는 뭐뭐이다는 뜻의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뒷구절의 동사 시와 같은 뜻입니다. A, 위, B의 형식인데 A는 B다라는 뜻이지요. 문장의 내용을 잘 읽고 판단해야겠습니다. 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가는 값을 말하는데요. 저자 시자를 쓰는 시가는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을 말하고 때 시자를 쓰는 시가는 어떤 시기에 물건 값을 말하며 처음 시자를 쓰는 시가는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된 가격을 말하니 주의해서 써야 합니다. 맨 마지막의 가격은 마칠 종자를 써서 종가라고 합니다. 지는 구조조사로서 수식관계를 나타내는데요. 뭐뭇하는 이라고 해석합니다. 보는 보배, 보물을 말합니다. 창고 고자를 쓰는 보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물창고라는 뜻인데 물자가 많이 산출되거나 간직되어 있는 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무가 지보는 값이 없는 보물, 즉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을 가리키는데요. 어떠한 보물로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주 진귀한 보물을 가리키지요. 지자를 빼고 무가 보라고도 합니다. 신시 호신지부, 근신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다. 근신하면 경솔한 행동이나 무심코 내뱉는 말을 하지 않게 되어 화근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은 삼가다, 근신하다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본문에서는 명사로 사용되어서 근신으로 번역했습니다. 동의어 삼갈 근자와 결합된 근신은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다는 뜻입니다. 신은 뭐뭐이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A, C, B 하면 A는 B다라는 뜻이지요. 호는 보호하다는 뜻으로 경계할 경자를 쓰는 경호는 경계하고 보호하다는 뜻이고 지킬 위자를 쓰는 호위는 보호하여 지키다는 뜻입니다. 신은 몸을 말하는데요. 호신술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무술을 말하죠. 지는 역시 수식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조사입니다. 부는 부적입니다. 부적은 잡기나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글씨나 그림을 그린 종이를 말하는데요. 호신부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 지니는 부적을 말합니다. 근면과 근신을 생활화할 것을 다짐하며 강태공의 말씀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태공활, 근위 무가 지보요. 신시 호신 지분이라. 태공이 말하였다. 근면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요. 근신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다. 명심보감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하나씩 짚어가며 그 뜻을 되새기는 신명심보감.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사휴일한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구나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어기조사 의자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의자가 사용된 것일까요? 오늘은 한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어기조사 의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는 소전에서 보면 윗부분은 써 이자의 생략형으로서 음을 나타내고 아래의 화살 시자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시자는 화살촉이 물체에 박힌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화살촉이 물체에 박히면 사격의 전 과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본래 의미는 사격이 끝나다인데 어기조사로 발전하면서 어기사로만 쓰일 뿐 본래 의미는 쓰이지 않습니다. 서술문이나 감탄문 또는 의문문이나 명령문 할 것 없이 아주 다양하게 쓰이니 문장의 전후 맥락을 잘 파악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서술문에서는 이미 그러하다 또는 장차 그럴 것이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어떤 상황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곧 실현될 것임을 나타내는데요. 대학에 나오는 유명한 글귀를 하나 보죠. 무류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우면 즉근도일이라. 물건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끝과 시작이 있으니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알면 도에 가까울 것이다 는 뜻인데요. 여기서 의자는 서술문 끝에 쓰여 가설 상황에서 필연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긍정의 어기를 나타냅니다. 감탄문에 사용된 예를 하나 보죠. 기서수존이나 이지자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책은 비록 존재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드물도다라는 뜻입니다. 의자가 맨 끝에서 감탄의 어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뭐뭐하구나, 뭐뭐하도다로 해석하죠. 만사휴이의 의자도 감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문문의 경우를 하나 더 볼까요? 덕하여즉 가히 왕이니까. 덕이 어떠하면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인데요. 문장 끝에서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자는 명사 왕이 아니라 동사로서 왕 노릇하다, 통치하다, 왕도 정치를 하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어기조사 의자에 대해서 요모조모 살펴봤습니다.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해를 더욱 쉽게 해드리고자 다양한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한문의 본색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한자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한 가려움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한문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채택됐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오경 박사니 국자 박사니 하는 말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에도 석사 박사가 있듯이 옛날에도 박사가 있었나요? 네, 옛날에도 박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 학위를 받아 학사가 되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 과정을 마치면 석사 학위를 받죠. 그런 후에 다시 들어가는 최고의 학위 과정을 박사 과정이라고 하고 이 과정을 이수하고 논문을 통과하면 박사가 됩니다. 학위의 이름인 것이죠. 그러나 옛날에는 지금과 달리 벼슬 이름 내지 교직의 의미로 박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이야 한 분야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깊이 들어가야 박사가 될 수 있지만 원래 넓을 박자 선비사자의 박사는 고금의 일, 즉 옛날 일과 현세 일에 널리 정통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한 분야를 깊이 알기 위해선 다양한 공부가 필수이지만 말이죠. 역사적으로는 중국 전국시대 때 이 관직이 생겼는데요. 그 뒤를 이은 진시황의 진나라와 한나라 때에도
이 제도를 따랐습니다. 특히 한나라 무제 때에는 유가가 정통 학술로 자리매김하면서 유가 경전인 오경에 대해 오경 박사라는 관직을 두어 유가 교육을 강화했는데요. 이후로 박사는 전문적으로 경학을 전수하는 교직이 되었지요.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 때 이후로 박사가 강학하는 것을 태학 또는 국자학이라 했기 때문에 박사를 국자박사니 태학박사니 하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박사의 제자는 태학생이라고 했는데요. 시대마다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청나라 말엽까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에 이미 박사제도가 있었고요. 또 고조선 때부터 있었다는 말이 있으나 그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가 않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세 부류의 친구가 있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과 같아서 매일 필요한 친구. 두 번째는 약과 같아서 가끔씩 필요한 친구.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과 같아서 항상 피해 다녀야 하는 친구라고 하는데요. 과연 나는 어떤 부류의 친구로 기억되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합니다. 음식과 같이 매일 필요한 친구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친구,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